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5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이 지나온 일생에 여러 요인을 떠올려 보게 된다.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1. 내향성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조심성의 증가란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곤 한다. 둘째,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따라서 아니죠? 3. 경직성의 증가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두 번째,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세 번째,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따라서 관련이 없죠?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이죠? 생에 대한 회고. 자, 떠올려 보는 거.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첫 번째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신이 지나온 일생에 여러 요인을 떠올려 보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2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은? 자, 노인성 질병 나왔고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죠.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하면 정답은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자,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하죠. 3.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3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1.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줄이면 안 되겠지요. 세대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맞습니다.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획일적이면 안 되겠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4.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시설 중심 아니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부양 책임을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아니죠? 노인 부양 문제는 개인,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 정답은 2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4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형제자매 관계는 노년기에 이르면 경쟁심이나 갈등이 커지게 된다. 아니죠?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 관계는 노년기에 이르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 노년기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맞죠? 퇴직으로 남편의 역할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옴에 따라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3. 고부 갈등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니죠? 역할관계 재정립과 가치관 공유를 통해 바람직한 고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핵가족화 현상으로 손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아니죠?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며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5. 자녀가 독립해 나간 빈둥지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아니죠? 점차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노년기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5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1.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 14%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2.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 20% 미만인 경우를 말하죠. 정답이네요.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 고령 사회. 3.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4. 산업사회는 공업이 크게 발달하여 경제의 주종을 이루고 일반적으로 모든 생활 양식과 제도가 극도로 조직화된 사회를 말합니다. 5.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어 정보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말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고령사회.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15% 아니죠? 20%.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0% 아니죠? 1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맞습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4.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하나가 빠졌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 5.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별도 아니고요. 통합하여 징수한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따라 정답은 3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7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5의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 외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2.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등급 외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체조, 자 지문에 나와 있죠?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죠. 정답은 2번 노인건강관리 사업이고요. 5.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 노인 건강관리 사업. (8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죠. 65세 이상인 경우 거동만 불편하면 됩니다. 거동 불편. 65세 미만인 경우 거동이 불편해야 하고요. 거동 불편.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죠.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노인성 질병으로
6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질병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 뇌졸중, 뇌졸중, 파킨슨병, 파킨슨병. 꼭 알아두시고요. 1.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이 나오면 아니고요.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50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지요. 65세 미만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거 맞죠?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결핵.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 아니고요.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60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죠? 따라서 거동이 불편해야 하고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 맞지요? 따라서 둘 다 맞아서 정답은 3번.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65세 여성은 65세 이상이죠? 그러면 거동만 불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지 않지요. 따라서 아니고요.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70세 남성은 65세 이상이지요? 거동만 불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9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욕창 관리는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 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10번.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은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에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정 최종 판정은 심사평가원에서 한다. 심사평가원이 아니고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3.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맞습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4.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신청인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요양보호사 아니지요? 공단 직원이 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5.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장기요양 상하 3등급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 경우 전, 상, 부, 1이죠? 1등급인 경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 전적으로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 상당 부분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 부분적으로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죠. 일정 부분 5번에 일정 부분을 묻고 있죠. 일정 부분은 장기요양 4등급 4등급이죠. 4등급 따라서 정답은 3번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11번) 다음 중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그 가족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를 공단에 제시한다. 공단 아니지요? 장기요양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대상자와 그 가족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시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60%가 경감된다. 아니죠? 면제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3. 장기요양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3회가 아니고요. 6회지요. 6회.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한다. 30일이 아니고 90일입니다. 90일.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한다. 5.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2번) 대상자의 불편감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정보 전달자. 정보 전달자란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이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 관찰자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숙련된 수발자란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문제에 나왔죠? 대상자의 불편감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이죠? 4. 말벗과 상담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동기유발자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옹호자의 역할, 옹호자.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 (13번)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이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2. 양로시설이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이 발견, 상담,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4.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란 노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전담 기관을 말하죠. 따라서 정답은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14번)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방임.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3. 자기 방임이란 노인 스스로 누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이 최소한이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문에서는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은 누구예요? 대상자죠. 노인 스스로.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고 해도 누가? 노인 스스로. 대상자가 거부하고 있죠? 따라 정답은 3번 자기 방임. 4.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정답은 3번 자기 방임. (1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하죠. 따라서 아니고요. 3.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제52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문에서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산업안전보건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을 말하죠. 따라서 아니고요. 정답은 3번 산업안전보건법. (16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성희롱 유형은 세 가지가 있죠.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5번 육체적 성희롱. 자, 2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3번 언어적 성희롱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말로 하는 거지요.
따라 정답은 3번. 4. 5. 육체적 성희롱이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 17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자를 선별하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안 됩니다.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유아어 안 되지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사적으로 부탁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 정답은 4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18번. 고혈압이 약물요법으로 옳은 방법은 1.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맞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2.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2회분 복용한다. 안 되지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해야 한다. 3. 혈압이 조절되면 복용을 중단한다. 안 됩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4.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다. 5. 두통이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아니죠?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19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1.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2. 좌골신경통이란 좌골신경과 관련된 부위인 엉덩이, 종아리, 발 등을 따라다니는 통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이 연골, 물렁뼈라고 하지요. 이것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죠? 따라 정답은 3번. 4. 고관절 골절이란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하기 쉽겠죠.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5.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지요. 따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 퇴행성 관절염. 20번 골다공증이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방법은 1. 햇볕을 쬐다. 좋은 방법이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주 2 내지 3회 정도 팔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고요. 2.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좋지 않지요? 아스피린, 헤파린 등 혈전 예방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3. 우유 섭취를 줄인다. 늘려야지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4. 비타민 A를 복용한다. 비타민 A가 아니고 비타민 D지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 힘이 들어가지 않는 운동을 한다. 아닙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따라서 체중이 가해지는 운동을 해야죠. 정답은 1번 햇볕을 쬐다. 21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영감님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거든.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바람직한 공감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따뜻한 우유 한 잔 드릴까요? 대상자의 말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죠. 2.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네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이죠. 뵐 수 없지요. 3. 이제 할아버지는 그만 잊으세요. 너무 냉정한 대답이죠. 4.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지문에서 할아버지는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셨다고 했죠? 주었다고 했죠?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바람직한 공감이 표현입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5.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애매한 표현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22번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복지용구를 대여해 준다. 안됩니다. 2.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불법이지요. 3. 대신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유인하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3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큰 소리로 꾸짖는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3. 대상자의 행동을 못 본 척한다. 아닙니다.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동료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좋은 방법이죠?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5번.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24번)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한다. 좋은 방법이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2.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아니고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아니고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4.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아니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정도 쉰다. 5.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아니고요.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한다. (25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항생제는 치료 목적이지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게 아닙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이나 상처 배액과 같은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2.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휴지 아니고요.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3.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예방접종 아니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멸균 장갑 아니고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맞습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D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26번)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알약을 꺼낸다. 손가락을 넣으면 안 되고요.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2. 캡슐은 쪼개어 가루만 먹인다. 쪼개면 안 되죠?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3. 가루약은 먼저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가루약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두 번째,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4. 물약은 라벨이 붙은 방향으로 기울여 따른다. 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쪽 방향으로 기울여 따른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27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은 만성기관지염이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을 말합니다. 1. 해열제를 투여한다. 해열제 아니고요.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준다.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고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서늘하게 아니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똑바로 누우면 가래 배출이 잘 안 되겠죠? 따라서 아니고요. 정답은 2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28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고요. 저하된다. 기침 반사가 저하된다. 2.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고요.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3. 호흡기계 감염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고요.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4. 기관지 분비물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고요.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5. 호흡 근육이 근력이 약화된다. 맞습니다. 호흡 근육이 위축과 근력이 약화로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따라 정답은 5번. 호흡 근육이 근력이 약화된다. (29번) 복압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복압성 요실금이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1. 체중을 조절한다. 좋은 방법이죠.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2. 매 시간 화장실을 간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3. 꽉 조이는 옷을 입힌다. 꽉 조이는 옷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소변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줄넘기를 하면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5.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아니죠.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체중을 조절한다.
30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선망이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하지요. 증상이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1. 큰 소리로 대화한다. 아니죠?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2.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억제하면 안 되고요. 능동적인 관절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 3. 가족이 방문을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고요. 가족이 방문을 격려한다.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4.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에 둔다. 좋은 방법이죠?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둔다. 5.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불을 켜야죠.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따라 정답은 4번.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31번)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결핵 B. 단백질 섭취 제한. 결핵은 단백질 섭취 제한이 아니고 권장이지요. 단백질 섭취 권장. 2번 하기 전에 수분 섭취에 따른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간, 심, 신, 부심. 간, 심, 신, 부, 심이 있지요.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신, 신부전, 신부전증. 부, 부신기능 저하증. 부신기능 저하증. 심,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5가지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반대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죠. 염증성 비뇨기 질환. 뭐가 있을까요? 요로감염, 요로감염, 방광염, 방광염,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전립선염, 비뇨기 질환이죠. 두 번째, 폐렴이 있고요.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고혈압, 협심증, 협심증,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이지요.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2. A. 폐렴. 폐렴은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환이지요. 따라서 B 보면 수분 섭취 제한. 틀렸죠? 수분 섭취 권장. 대장암은 육가공품 섭취 제한. 맞습니다. 붉은 고기나 육가공품, 즉 햄이나 소세지 등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신부전. 신부전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지요. B 보시면 수분 섭취 권장. 틀렸죠? 수분 섭취 제한. 5.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염분 섭취 권장 아니고요. 염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 따라서 정답은 3번 대장암 유가공품 섭취 제한. (32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폐활량 감소. 폐조직이 탄력성 감소. 흉곽이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2. 골밀도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골밀도 감소. 3. 심장 근육이 수축력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 심장 근육이 수축력 감소.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4. 근육 피로도 감소. 감소가 아니고 증가지요. 근육 피로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맞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33번) 방문 요약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애매하지요? 아니고요. 2.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조금 애매하지요? 식사량이 몇 그램 정도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자주 몇 번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애매한 표현이지요. 5.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작성됐지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34번) 응급처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2. 가족이 오면 응급처치를 중단한다. 아니죠?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손으로 처치한다. 맞습니다. 4.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응급처치를 시작한다. 아니죠?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5. 대상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손으로 처치한다.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아니죠? 철회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반드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3.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연명 1호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아니죠? 항암제 투여는 지속하지 않는다. 연명 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4가지 시술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인공호흡기 착용. 이렇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라고 하지요.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게 되면 항암제 투여는 지속하지 않습니다. 5번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6회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6탄 실기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해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